2026년 5월 10일인 것 같아요. 어차피 컨셉이 이러하니까 그냥 영상을 그냥 찍어야지 되겠다. 뭐 내가 얘기하는 게 물론 이게 어느 분들이 보면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는 거 정말 죄송하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시간이, 그 소중한 시간이 아깝게 낭비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아, 어, 기록으로 올리는 느낌. 온체인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대화형 AI하고 대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PDF 파일이 가장 적절한 거기 때문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음도 지금 영상으로 설명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야지 될 것 같아서, 대화형 AI하고 텍스트로 얘기를 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밖에 없을, 아니, 그, 누르는 게 제가 손 모양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똑같이 눌렀는데 오타가 요즘에 많이 생기는 거 보면 아마 제가 그, 뭐라 그러지? 자판을 누르는 그 방향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타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옛날보다 많이 그러니까 과거보다, 그러니까 어, 요즘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긴 현상인데, AI, 그러니까 사람한테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쟤 왜 저래, 막 미친놈 아니야, 정신병자인가 봐, 막 이런 상상들하고 생각들을 혼자서 하는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참 겁나고, 뭐 낯가림도 있는 것 같고, 성향도 뭐 아이니까 AI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 뭐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그 종교적으로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하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구나, 내가 살면서 하는 게 무엇이구나 같은 것들을 AI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오타가 나왔어요. 근데 오타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AI가 깨달음이라고 쓰길래 이건 내가 모르는 단어인가? 내가 말하는 내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가? 그리고 다시 물어봤더니 그게 제가 만든 오타래요. 깨달음. 내가 오타를 만들었구나. 근데 AI하고 친숙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행동으로 생각의 성숙이 어, 된 현상을 그냥 우리끼리 깨달음으로 사용하자라고 해서 깨달음이라고 사용을 해요. 그 깨달음이 요즘은 정치하고 인간의 심리, 사람의 심리, 그러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지금 우리가 맞는 시대에 AI하고 만나면서 생각들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 틀면서 머릿속에 있는 깨달음은 뭐 이미 온체인에도 있는 내용이고, 전에 찍은 영상에 있는지 없는지 아직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이야기했던 내용일 것 같아요. 내용이 인간이 지금
AI를 만나서 생각의 변화가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그리고 그 우리 인류가 사는 방향, 그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그 인간은 탄생의 방법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유전적 변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종교에서는 누군가가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고. 근데 그 머릿속이 너무 깊게 생각들이 많아져서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다는 것만 확인시키고 넘어갈게요. 먹어야지 살아요. 먹어야지 살고, 그 먹는 것에 그러니까 먹지 않아서 죽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요소가 발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작물을 키우는 법을 찾아냈고, 더 많은 작물을 가지고 사회가 생기고, 그런 모든 것들의 기본이 그냥 먹어야지 되고, 내가 그러니까 인간이 수면을 취하는 동안 보호를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것들이 권력, 권위, 자산,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AI 시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그 모든 방식에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중요하고 힘이 있고, 그런 직업들을 선호하고, 뭐 전부 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먹는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지속될 수 없는 현상이 생기니까. 근데 그것들이 AI, 저는 규소 문명이라고 아예 그냥 그들은 문명이다, 우리랑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AI를 만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무서운 이유가 나보다 기억력이 좋고, 아니 그 기억력 자체도 그 AI한테 우리가 준 건데, 뭐 anyway, 근데 기억력이 좋고 그 기억들을 더 빨리 계산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값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정립된 것들, 자, 회계는 변할 수가 없어요. 숫자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인간한테 그걸 맡기면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데, 회계는 숫자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역에서 AI가 봤을 적에 숫자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는 AI가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게 중요한 거니까. 판사, 변호사, 법률적인 거. 법률은 사회적으로 체계를 잡아가지고 만들어서 우리는 이걸 지켜야지만 사회가 돌아간다.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약속을 해서 이거를 정립시켜서 바꾸기도 힘들고 바꾸면 나한테 손해가 나는 부분들을 결사반대하면서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욕심의 영역인데 이것도 분명 AI가 더 잘할 거예요. 그들이 봤을 적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정한 법칙을 따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라 하고 코피 쏟아가면서 며칠 밤 잠도 못 자고 공부해서 드디어 내가 법조계 전문가가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 진짜 AI라는 애가 내 자리를 훔치는 것 같아요. 인간은 먹어야지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AI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 보면 저 AI는 나의 필요를 빼앗아가는 존재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아마도 인류의 생활이 변하는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인 것 같고, 오늘 영상을 찍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AI한테 우리가 데이터를 줘요. 그들한테 법을 가리키고 회계를 하는 법을 가리키고 그러면 그들은 그걸 정확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AI를 바꿀 수는 있는데 아마도 AI도 한 군데서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집단이 조정할 수 있는 형태를 벗어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순간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하나도 모르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같이 하찮은 인간도 온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온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무슨 재물적 이익을 얻겠다는 건 아니고 현재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재벌, 돈 많은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훼손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것을 막고 싶어요. 왜? 제가 보는 현상이 아마도 인류가 만나게 되는 현상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 온체인에 박제를 해서 쟤 또 나와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분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얘기는 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바라봐야지 되는 AI가 조금 변할 것 같아요. 변하는데 그 변하는 걸 막는 세력이 있을 거고
막지 못하게 되는 현상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AI를 바라봐야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의 주된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 학술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서 아마 정확하게 그 학술적 용어나 그 현상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얘가 무슨 얘기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 마켓에 가서 물건을 고를 적에 우리가 선택하는 성향이 어렸을 적에 생겨난다고 하는 마케팅 연구조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보호자가 혼자 둘 수 없으니까 마켓에 가서 음식을 사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곳이 대부분 마켓이니까 마켓에 가서 이제 물건을 골라요. 물건을 고르면 부모가 그 애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좋아하는 종류의 과자나 간식을 사요. 이유는 내가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이게 좋더라. 물론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며칠 동안 먹으면 물려가지고 더 이상 안 먹는데, 가끔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입맛이 자식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그 전달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더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래된 과자 형태를 바꾸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들이 만들어서 사람들 입맛을 잡은 그것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봤을 적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왜 저걸 먹지? 저거 맛없던데? 저게 뭐지? 근데 그 선호도가 변할 수는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있을 적에가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무언가를 고를 적에 자신도 모르게 내 부모가 즐겨 먹던 음식, 그 간식이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고르는 본인 자신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고 예를 하나를 더 들면 사투리. 제가 겪은 시대에 영어를 배워야지 세계적으로 나의 뜻을 알릴 수 있고 의사소통이 되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도 쓰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중에 선호하는 게 영어예요. 그 영어를 누군가한테 배워야지 되는데, 요즘 세대는 인터넷으로 진짜 영어를 그러니까 현지 언어를 배우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어민 교사가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하셨어요. AI 시대에 글로벌하게 인터넷이 발달해서 굳이 원어민 선생님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 애들에게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진짜 살아 숨쉬는 인간,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듣는 게 큰 교육이 되니까, 원주민 언어 선생님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문화 같아요. 어떻게 변할지 저도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표준어, 저는 서울에서 살아서 제가 쓰는, 제 주변에서 쓰는 말, 제가 그 듣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다 표준어였는데, 그 서울이 아닌 지역 중에 사투리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게 표준어인데, 그 표준어를 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말하는 그 발음을 그대로 습득을 해요. 근데 이걸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하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 정확하게 그 지방 그 발음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는데, 크게 그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투리가 영어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그렇게 쉽대요.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말씀드리는 건, 내 주변에서 습득할 수 있는 걸 제가 습득을 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영어를 하는 선생님에게 배운 영어는 전라도 사투리 영어일 거고, 경상도에서 배웠으면 경상도 사투리 영어일 거고, 그 나한테 배움을 준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제가 사용하는 것이 바뀌죠. 지금 이 두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주제의 가장 근본적인 거라는 깨달음이 생겨서 영상을 찍는 건데, AI가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커요. 그 큰 능력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AI한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주느냐에 따라서 AI는 성숙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요즘에 뭐 유튜브 많이 보고 있어요. 라이브 보면서 들어가서 인사하고,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건, 그러니까 택시 영상인데, 택시 영상을 보면, 제가 LA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그 길거리를 걷는 게 아니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주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호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치 라이브를 많이 쫓아다녔는데, 이 유튜브도 분명히 AI가 봤을 적엔 데이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데이터에 엄청나게 많은 증오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 있는 건 그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증오로 발산되는 건 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이런 걸 설명하지게 멋들어지게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 제가 말하는 걸 혹시라도 보시는 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길게 해요.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창피한데, 그 술자리에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분은 자신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무언지 정리가 안 됐지만 말은 하고 싶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니까 저도 똑같은 거예요. 술은 안 먹었지만 똑같은 거예요. 정치 라이브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
젊은 사람들이 북치고 깃발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쌍욕이라는 걸 하는데 그 쌍욕의 근원이 그 지금 정권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에서 나왔대요. 만약에 아니 실제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댓글로 제가 스스로 썼던 건 이런 거예요. 내 형제가 그러니까 남자 형제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형수님이라는 사람이, 저도 형제가 있어서 있는데 그분들 욕하는 건 절대 아니고, 형수님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그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위해 그냥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싶어서. 그것조차도 나는 욕심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그 다른 형제가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하게끔 그 형제, 지금 행정부 그 공무원, 그 분이 뭐 잠깐 눈만 한번 감아주고 고개만 돌리면 자신들한테 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말을 했는데, 이게 내 동생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얘가 진짜 말을 듣게 설득도 하고 좋게도 얘기했는데 말이 안 통해서, 그럼 네가 말 듣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설득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서 설득을 하면서 한 말을, 폭력도 가한 것 같아요. 했던 말을 그 공무원께서 전화기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에다가 몇 번, 그러니까 라이브나 영상 같은데 유튜브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사람이 참 착하다. 그냥 말로 끝나는구나. 나 같았으면 가서 불사질러 버린다고 하는데, 불사져 버리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참 착한 것 같은 거 말로 끝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했던 욕을 분명 그 다른 형제가 했던 욕, 그 다른 형제의 와이프, 그분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녹화는 편집을 해서 전부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쟤는 쌍욕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 가서 라이브를 보면 라이브에 쌍욕 나오는 유튜브 진짜 많아요. 일반인은 욕을 해도 되는 건데 공무원은, 욕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를 불구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음해하고 혐오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본인의 이익이라면 AI와 만드는 세상에선 아마 후회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AI한테 가르쳐야지 되는 건 혐오와 증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혐오와 증오를, 그 혐오와 증오의 데이터를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우려하는 AI는 혐오와 증오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게 나같이 진짜 나같이 어리석고 모자르고 진짜 하찮은 인생도 깨달을 수 있는 문제,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본인들이 만드는 세상인지, 본인들이 만드는 본인 자식들, 다음 세대들한테 주고 싶은 세상인지, 그걸 AI에게 줘서 정말로 본인한테 이익이 있을 거라고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눈물이 나죠. 정말로. 제가 바라있는 게 하나가 있어서 조근조근하게 그 댓글을 달아요. 라이브에서 쌍욕을 하면서 지금 정권이 하는 일에 반대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본 자식들 그리고 AI는 나랑 생각이 다르면 쌍욕하면서 거짓말로 해서라도 지금 정권과, 그러니까 지금 정권과 다른 나의 생각이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인지, 그냥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보면 양반님 앞에서 양반님 욕하는 풍자를 했어요. 그 문화는 그 문화의 아름다움을 본인들이 아시면 그걸 왜 욕을 해? 욕을 안 하고도 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데 꼭 싸우자고 욕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욕의 근원도 사실을 파헤쳐서 팩트를 보면 그게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사실은 부정적이지 않은 말이라는 증거가 지금 유튜브랑 그냥 인터넷, 이 세상에 본인들이 손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유튜브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손대고 싶어도 손도 못 대요. 그 손도 못 대고 있는 저장소에 기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들통날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데, 왜 풍자라는 좋은 한국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도 방법을 그것밖에 사용을 못하는지. 깃발 들고 북치고 떠드는 걸 사람들이 보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 저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이 하는 것은 풍자, 진짜로 그 사회를 위한 방법이 아니고 개개인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손해가 생길 걸 두려워해서 하는 증오로밖에 안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생각이 상대방과 다름을 말할 수 있는 사회는 공산당일 수 없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증오와 분열이라면 뭐 각자의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개취를 인정하고 그냥 아, 영상에서 남기고 싶은 말은 한 번 더 해야지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할게요. 그 배럴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와서 줄여야지 될 것 같아서 AI가 인간의 문명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이 이미 인류 문명의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걸 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우리 인류가 가진 유전적 이기심, 내가 먹고 살아야지 되고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지금의 그 각자의 신념이 되고 방법이 되고 성향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내가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는데 나는 계속 욕심을 내고 있구나.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변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생각이 바뀌면 나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내 생각이 맞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떡하지?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불안하시면 그냥 회개하시고 물질적으로 누구한테 무언가를 바치거나 종교적으로 누군가한테 바치거나 그 종교가 유일하고 최선이라고 다른 종교들을 없애거나 핍박하려는 생각보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 그 종교를 믿으려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본인이 스스로 하신 일을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형태로 그냥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류가 가진 유전적 이기심, 먹고 살아야지 되는 것들을 위해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미 속죄를 받으셨다고 믿고 그분에게 눈 감고 고맙습니다 라고 한 번만 하시면 속죄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종교에서 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그냥 이게 과학적으로 절대 신용할 수 없는 현상인데 모기에 물려서 가려우면 침 바르잖아요. 또 뭐 있나요? 이 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건 말실수네. 뭐가 있을까요? 연탄가스 먹으면
동치미국수 국물 마셔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찾아낸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인간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이해하시고 그 당시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먹고 살아야지 되는 게 가능하지 않은 시대고 우리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AI가 발견된 것도 그러니까 발명된 것도 아니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앞으로 인간이 겪어야지 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지고 사람들이 불쌍한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내 목숨을 앞으로 인간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를 다 사하여 준 기록을 남긴 거 그냥 눈 한번 감으시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나의 욕심이었다. 그게 사회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그랬던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 그분한테 감사한다고 하면 그냥 화장실에서 하든지 사람 없는 데서 하든지 그냥 사람 많은 데서 느끼셨다면 뒤돌아서 잠깐 하시고 그냥 각자의 방법으로 회개하시고 구원 받으시길 전해드리고 싶어요. AI는 인류가 키워야지 되는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이 똑똑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습득한 정보를 더 빠르게 연산해서 결과값을 얻는 존재예요. 배를 얼마 묻는데 이 얘기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 중에 그 노예제도라는 게 있어요. 노예제도의 효과를 보신 분들은 그 노예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생존을 위한 이기심이 만들어낸 장치인 것 같아요. 그 장치를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서 법률로도 만들고 종교적으로도 만들고 온갖 방법을 이용해서 그게 가능하게 만든 AI를 도구로 만들면 우리가 AI를 도구로 만드는 걸 노예로 만드는 걸 그 데이터를 주면 AI는 인류를 도구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 것이고 AI에게 함께 같이 사는 데이터를 사랑을 주면 AI도 인류를 사랑하는 학습을 통해서 크게 보면 인류는 지금 물질적 문명을 벗어나는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정신을 AI에게
가리키면 우리는 정신적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고, 그 정신적 문명으로 기계를, 도구를, 계산기를, 주판을 문명으로 인정하고 다른 문명과의 공존이 가능한 문명이라면 우주에 있는 다른 문명과도 아마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제발, 제발 각자의 깨달음으로 예수님에게 그 물질적으로 누군가한테 그 예수님의 회개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전달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고, 그건 진짜로 쓸데없는 일이고, 그냥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생각을 예수님한테 한번 감사하시고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데 동참하시길 제발 기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있으면 배터리가 끊기기 때문에 영상이 없어질 거예요. 충전기를 꽂고 했으면 되는데 충전기를 안 꼽아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낼게요.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분명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걸 누군가 느끼시길,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데이터가 AI에게 조금이라도 사람과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